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어교사 최준성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내용도 우리가 시험 기말고사에 포함이 되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페이지 198쪽에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의 학습 목표를 보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보면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협상의 단계와 전략을 파악한다 해서 우리가 협상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협상의 정의, 협상의 개념, 그리고 이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협상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실제 협상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협상이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나와 있듯이 협상의 개념과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협상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 갈등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소설에서도 나왔듯이 서로 뭐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갈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길 때 막 싸우고 힘으로 제압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협상이라고 합니다. 협상. 그래서 이런 협상은 여러분들 실제 상황에서도, 실제 여러분들 삶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협상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동생과 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서로 시간을 서로 정하고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엄마랑 뭐 용돈을 올려달라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쪽에 이제 알아두기의 협상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상은 총 3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우선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한다. 서로 나는 이러이러한 점을 얻고 싶어. 그래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점을 제시를 하려고 해. 이런 어떤 제시하는 어떤 내용, 대안이라고 하죠. 대안을 서로 제시하고 서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안의 재구성 및 합의.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게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떤 이런 갈등 상황이 해결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안의 재구성 및 합의의 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협상의 단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를 시작이라고 합니다. 시작 단계, 협상의 시작 단계. 그리고 두 번째를 조정 단계라고 하고, 마지막을 해결 단계라고 합니다. 해결.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바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지, 왜 내가 동생과 컴퓨터 하는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용돈이 부족해서 엄마한테 용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게 다 협상의 원인이고 갈등의 원인이겠죠. 이런 갈등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요구 사항을 제대로 전달을 하고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의 대안을 제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이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협상을 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상대방이 나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한다면 굳이 협상을 시작하지 않아야겠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를 확인해서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나와 이런 문제 상황에 직면했는지를 우리가 이 조정 단계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에 대해 상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 검토가 이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 제안을 서로 하겠죠. 그러면 그 제안을 상대방이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점점 좁혀 나가는 것이죠. 이제 이 단계에서 서로 어떤 의견이 조율이 된다거나 의견이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은 진전이 없겠죠. 그래서 서로 입장 차이를 점점 좁혀 나가기 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어떤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면서 또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계속 나의 요구사항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러한 입장, 처지, 관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서로 조정된 어떤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 단계들이 바로 시작, 조정, 해결의 이 세 단계가 협상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알아두기 1번의 협상의 개념과 의의 그 부분에서 중간에 보면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토론과 달리 협상은 뭐라고요? 상호 어떤 관계? 의존적인 관계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며 합의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따가 밑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협상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 그래서 서로가 적이 아닙니다. 서로 윈윈하는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돼요. 윈윈. 여러분 윈윈 전략이라고 들어봤죠? 윈윈. 서로 만족할 만한 어떤 합의안을 도출을 하는 것이 이 협상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협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협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협상의 목적이자 의의가 될 수 있겠죠. 협상의 의의. 협상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와보면 협상의 전략에서 간단하게 협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참여자는 우선 자신이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가 없겠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어떤 나의 구체적인 어떤 이유,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대안만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제안을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두 개 이상의 대안을 준비해서 들어간다면 훨씬 효과적인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또 하나의 대안을 보관이라고 합니다. 보관. 그래서 보관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다음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반박을 예상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둔다. 이게 바로 보관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안을 제시를 했지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상해서 그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예상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다음 상대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에게 일정 부분 양보하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협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협상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무조건 나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상대방도 나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 주겠죠. 그래서 양측이 서로 이익을 얻는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정도의 협상 전략은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협상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 협상이란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토론은 상호 경쟁적이라고 여기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토론과 협상, 그리고 토의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토론과 토의, 협상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표를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토론이고 협상이고 토의, 토론, 협상입니다. 그리고 관계와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각각의 이 의사소통 방식에 임하는 그 참가자들 간의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적, 각각 토의, 토론, 협상을 하는 목적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토의는 우선 각각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토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한 말하기예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 반은 이번 가을에 소풍을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 반 모두 공통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각각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의견 중에서 가장 나은 의견을 이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선택하는 이 말하기가 바로 토의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토론 알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약간 논쟁을 펼치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의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것.
이게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 그래서 주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죠. 거의 상대방의 주장의 어떤 주장과 근거의 어떤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들면서 공격도 하고 상대방의 어떤 이런 논리적인 주장의 어떤 허점을 공격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틀립니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게 바로 토론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주장과 근거의 어떤 타당성을 피력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주장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게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 그 다음에 협상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런 말이죠. 갈등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말하기입니다. 이게 바로 토의와 토론, 협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토의부터 다시 보면 토의의 어떤 참여자들 간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에요. 서로 힘을 합친다는 거죠. 서로 힘을 합쳐서 협조하면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데 힘을 합치죠. 그 다음에 토론은 서로 매우 경쟁적이죠. 그래서 상호 경쟁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상은 상호 의존적, 상호 의존적. 서로 목적은 약간씩 다르지만 서로 양보하고 의존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협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호의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서로 필요한 정보 같은 것도 교환하고 정보 교환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죠. 설득.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말하기. 그리고 협상은 이제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토의와 토론, 협상의 이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면서 특히 이번 시간에 배울 협상은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고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른 토론과 토의와 다른 어떤 특징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시의 공간을 빌려라라는 글을 읽고 실제 협상 사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협상 협상의 어떤 과정과 협상에서 사용된 인물들의 어떤 협상 전략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200쪽부터 203쪽까지 나와 있는 협상 상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상우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상우라는 학생이 이제 가입돼 있는 동아리에서 사진 동아리에서 이제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구청 강당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아무나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청 이 강당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관리하는 이제 공무원과의 어떤 협상 상황을 지금 제시를 해놓은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상우가 공무원과 어떤 협상을 펼치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읽어보시고 글을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시 공간을 빌려라라는 이 협상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협상에 참여한 사람이 누가 있죠? 그죠, 바로 상호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측이겠죠. 이렇게 나누고 있겠죠. 자, 우선 상호 측의 안건이 뭐였는지, 상호 측이 원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뭔지 한번 보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 대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뭐라 그래요? 구청 측에서 이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표를 말하겠네요. 표로 한번 그려서 표로 여기가 상호, 그다음에 여기가 구청 보시면 상호는 우선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 대여를 요청했다. 그때 구청에서 뭐라 그래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 행사에는 강당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호가 이제 어떤 근거를 제시하겠죠. 이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상업적 행사가 아님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공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상호가 공공성 근거를 제시를 하죠. 첫 번째로 뭐 때문에 이제 이 전시를 연다 그래요? 그렇죠. 학업 때문에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힘을 주고자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 더 든 게 뭐예요? 이 이유를 든 게 그렇죠. 땡땡 세모세모라고 나오는데 땡땡 어린이 재단에 수익금을 후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공공성의 근거로 확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구청 측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면서 이제 구청 측에서 어떤 이 상호 측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이 전시회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바로 자신들의 구의 사업으로 소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시회를 통해서 구청 나름대로의 어떤 이익이 되는 점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가 이제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빌려주긴 한다고 했어요. 지금 구청 측에서. 그랬더니 상호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대여를 할 수 있냐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음 주에 열 수 있다고 합니까? 열 수 없다고 그러죠. 왜? 어떤 이유로?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 대상 강연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주중에는 언제만 빌려준다 해요. 주중에는 10시까지만.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날 6시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무측은 이제 학교 동아리다 보니 이제 주중에 오전이나 오전에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생이라 평일 6시부터 6시부터 9시까지 9시까지 3시간만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청 측에서 또 한 가지가 또 있었죠. 며칠까지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최대 2일간만 대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측에서는 학생이다 보니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없고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2일만 대여를 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다음 주에 지역 주민 강연이 대상 강연이 있기 때문에 빌리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구청 측에서 다다음 주에 혹시 가능하냐. 지금 서로 어떤 입장을 이제 조율하고 있죠. 조정하고 있죠. 혹시 다다음 주에 가능하냐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다음 주에 가능할 것 같긴 하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구청 측에서 이제 상호 측이 학생인 점을 고려해서 지금 상대방의 입장을 처지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죠. 고려를 하면서 어떤 점을 제시를 하느냐, 양보 및 타협안을 제시를 하느냐, 바로 학생들임을 고려해서 며칠 대여해 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3일 동안 대여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타협안, 양보를 한 거죠. 이 타협안을 제시를 한 거죠. 처음에 상호가 4일 동안 빌려주라고 했는데 4일 동안 4일은 너무 길어요. 구청 측 입장에서. 그래서 이틀보다는 길고 4일보다는 좀 짧은 3일을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학생들임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양보를 한 거죠. 그랬더니 상호 측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아무래도 3일 동안 한다면 3일 동안 대여를 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뭐였어요? 그렇죠. 관람객 수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다. 4일 동안 전시를 하는 것보다 3일 동안 전시를 하는 게 관람객 수가 줄어들겠죠. 또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관람객 수가 줄어들 거를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혹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가 약간 좀 대담해요. 여기서 양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지금 어떤 지역 주민 대상으로 전시에 홍보해 줄 것을 또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도 구청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락을 하게 되죠.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쪽에 보면 이제 해결 단계에서 이제 나오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을 대여를 요청한 것과 상업적 행사나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강당을 빌릴 수 없다라고 한 게 처음 이 시작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단계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뭐 상무는 이제 이 전시회에 대한 공공성의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구청 측 입장에서도 구의 사업으로 소개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어떤 대안을 서로 제시를 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서 203쪽의 해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전시회는 우리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즉, 이 협상을 통해서 구청 측에서 얻은 어떤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익은 총 첫 번째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익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익이 뭡니까? 우리가 땡땡 어린이 재단 후원한다 있죠. 전시를 통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그걸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구청 측에서도 후원 사업에 우리 구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제 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제 구청 측에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전시회를 통해서 얻은 이익. 그 다음에 상호 측이 얻은 이익은 뭐가 됩니까? 첫 번째로 그죠. 이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동아리 사진 전시회를 열 공간 마련을 하게 됐다. 네, 두 번째로 또 뭐도 있을까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지만 구청에서 주민 대상으로 전시회 홍보를 해주는 해주게 된 것도 상호 측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대여 기간은 이제 4일에서 3일이 되긴 했지만 대신에 구청 측에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호 측이 얻은 이익은 이렇게 될 수 있고 구청 측에서 얻은 이익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런 식으로 양보와 타협안을 통해서 또는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는 이런 협상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례가. 자, 그러면 지금 이 선생님하고 200쪽부터 203쪽까지 이 협상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4쪽에 2의 1번 협상의 단계에 따라서 이 협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 조정, 해결 단계에 따른 이 협상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봤나요? 자, 시작 단계에서는 사진 동아리의 전시회를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자 했고 구 공무원은 공공성을 띠지 않은 행사는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견 대립이 일어났다. 시작 단계에서 서로의 어떤 요구 상황을 서로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조정 단계에서는 상우는 뭘 했습니까? 그렇죠. 우선 공공성의 근거를 들었죠. 이 전시회를
이 전시회가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사가 아니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행사다. 그래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근거를 제시했죠? 네, 학업 때문에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이 된다는 점, 그리고 땡땡 어린이 재단에 수익금을 후원한다는 점을 지금 근거로 들었죠.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또 뭘 제시했습니까? 조정 단계에서. 그렇죠. 4일간 강당을 빌려줄 것을 제안을 했죠. 하지만 구 공무원 측에서는 이제 공공성의 근거를 인정을 했지만 4일 동안 강당을 빌려달라는 그 제안에 우선은 거절을 했죠. 행사 일정과 운영 시간 규정을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죠. 하지만 이용 시간이 짧은 점, 이틀만 빌려줄 수 있는데 이용 시간이 짧고 상무 측이 어때요?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3일 동안 빌려주겠다라고 타협안을 제시를 했죠. 그게 어떻습니까? 상무 측은 그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지만 또 어때요? 관람객의 확보를 위해서 구청 측에 주민 대상 홍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는 전시회를 지역 주민 강연 등에서 홍보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결 단계가 바로 어떻게 됐어요? 상훈의 동아리가 전시회를 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해서 구청 강당을 3일 동안 빌리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각각의 얻은 이익을 이제 해결 단계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협상 단원에서 실제 협상 사례를 살펴보면서 협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의사소통 방식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서 협상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시작, 조정, 해결로 이루어지는 이 단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 상황에서도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협상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이 협상 의사소통의 어떤 전략, 과정 등을 생각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릴라를 이게 1학기 기말고사 D 이제 내용이겠죠. 이제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는 내용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